이렇게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바로 요 세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배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이 배당은 중소기업은 1년에 2번 정도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결산 배당과 중간 배당.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이제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정관 안에 규정이 선행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무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큰 금액을 해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됩니다. 부채 비율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현금 여력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로 가져갈지도 배당액을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이제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주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인 주주에게 주게 되는데 그 주주에게 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다시 걷어들인다고 해서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현재는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법인, 회사죠. 회사가 다시 걷어들임을 해서 그 대금을 대표님께 양수 대금을 드리고 그 대표님은 이제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유상감자를 들 수가 있는데 유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도 줄어들고요. 주식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절차를 좀 거쳐서 이제 감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감자를 할 때 시가는 상증서법에 있는 시가대로 산정을 해서 회사에 주식을 매각을 하고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을 하면서 자본금을 줄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들을 통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방식들을 통하게 되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내가 주주이기도 하고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 CEO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너 CEO 입장에서 법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절세 포인트를 찾아서 조그마한 세금으로 이 가지급금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 가장 쉬운 해결 방안은 소득을 한 번에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해결하시는 건데요. 그러기에는 종합소득 과세로 세금이 너무 많이 떼이니까 이렇게 되면 애초에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을 활용한 이익 소각을 많이 쓰이곤 합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이익 소각이 이슈가 돼서 많이들 실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그 이익 소각으로 인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익 소각을 통해서 이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건수가 이제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과세 당국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제 이익 소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세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과세 당국의 주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과세 당국에서는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잡아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임원분들 퇴직금 중간정산 기억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겁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이제 마감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관계된 조항들을 이제 삭제하면서 더 이상 이제 중간정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들이 뭐였냐면 결국은 더 이상 이제 퇴직금을 받지 않는 연봉제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셨고요. 그런데 과세 당국은 이걸 너무 많이 실행을 하니까 아예 관련 조항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익 소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배우자 증여를 통한 부분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양도 금지 기간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이게 21년도 개정세법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배우자 증여 공제를 통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인트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익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향후에 이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법인세하고 대표님의 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대표님들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일시에 이제 거액이 움직이는 해결 방법들은 과세 당국이 주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세금을 절세를 하시려고 하고 이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금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만 해도 계속 오르기만 할 뿐이지 떨어지진 않고요. 과세 당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쪼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대표님께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고민하시게 되는 여러 문제들마다 컨설팅 방법이 시간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가지급금 해결은 기업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 단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세무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지급금 문제로 고민인 대표님의 실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당 문의가 드렸던 케이스인데 전기공사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셨던 케이스입니다. 대표이사 A 분께서는 이제 연봉 1억에 1인 주주로 해서 이제 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사를 수주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하시게 됐고 근데 이제 원청에서 리베이트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인계좌에서 1억을 인출을 해서 전달을 해줬고 회계장부상에는 대표님의 이제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었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방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총 2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걸 한번 해결해 보시겠다고 대학생 자녀를 직원으로 등재를 하셔가지고 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꺼내서 매월 그걸 갚아 가셨습니다. 즉 1년에 이제 4,800만 원 정도를 이제 가지급금을 처리하신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가공경비거든요.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비용으로 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공경비고요. 이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들통이 나게 되면서 결국은 인건비로 이제 처리를 한 부분만큼 법인세를 다시 가산세까지 해서 추징당하셨고요. 그리고 가공경비만큼 대표님은 또 상해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즉 4,800만 원을 처리하는데 굳이 자녀분을 쓰지 않고 그냥 대표님의 상여라든지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하셨다라고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의 이제 세금에서 끝났을 부분이 이 법인세 가산세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3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고 결국은 가지급금은 그대로 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케이스였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례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대표님들이 아직도 많으시잖아요. 몇백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녀나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영업도 하셔야 되고 회사 경영도 하셔야 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포인트가 맞춰지는 건 세금을 좀 적게 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으세요 대표님들이. 근데 이제 그 들으신 걸 실제적으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세무조사 이제 대상 타켓으로 이제 선정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무조사의 이 무서운 점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세무조사 한번 나오게 되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세무를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중간에 뭔가를 하셨던 것들이 다 들통이 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가지급금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셨던 게 결국은 다른 문제를 불러오기도 하죠. 그래서 세무조사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럼 안전하게 가지급금을 잘 해결해 주셨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해드렸던 내용은 대표님의 보수를 일단 먼저 인상을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보수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배당을 실행을 해서 5년간 매년 4천만 원씩 정리해가는 플랜으로 시작을 해서 1억 원이던 대표님의 보수를
1억 2천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매년 3천만 원씩 이제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대표님의 보수를 2천만 원만 인상을 한 이유는 대표님의 이제 세금 여력을 감안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 부담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간을 이제 선택을 해서 저희가 2천만 원만 이제 상승을 시킨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배당을 친 부분은 이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배당을 실행을 했는데 2천만 원까지는 배당은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 2천만 원까지가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원천 징수를 끝낼 수가 있고요. 대표님의 이제 소득에 종합으로 합산되는 부분은 1,000만 원 정도가 대표님 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표님이 받으시는 이제 종합소득세의 상승 부분도 그렇게 크게 압박이 오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배당 소득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에서 지역가입자로 빠지지 않는 기준이 이제 3,4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3,400만 원 밑으로 이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도 3천만 원씩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배당을 하게 되면 결국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비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얼마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폭이 달라지겠죠. 회사의 부채 비율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수 2천만 원과 그리고 배당 3천만 원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상승 부분과 배당을 한 부분들은 이자하고 원금에 대체를 해서 이제 대략 5년 정도 실시를 하는데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세금으로 마무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도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고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플랜을 잡기까지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따져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대표님들은 바로바로 뭔가 플랜을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대표님들께서 감안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과 그리고 대표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세부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도 완벽하게 거치셔야 합니다. 이런 거 없이 이제 하셨다가 결국에는 실행하시고 몇 년 뒤에 과세당국으로부터 다시 이제 추징을 당하시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상황하고 여력을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할지 규모의 산정을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결국은 회사의 규정입니다. 규정과 제도가 있느냐를 먼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관 정비부터 먼저 선행을 해서 방해가 되는 규정이 있으면 삭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들은 보충을 해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 플랜부터 실행 플랜까지를 대표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회사의 컨디션을 보면서 저희가 플랜을 세워서 대표님께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법인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거 워낙 분야도 넓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제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 컨설팅 이 플랜들을 짤 때는 이게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간단히 가지급금 하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지급금 플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회사의 잉여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잉여금의 관리 처분에 관한 내용과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잉여금에 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주식 가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가족분들의 이제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실행을 하시고 이제 대표님들이 피해 보시지 않도록 이제 대표님과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컨설팅을 결정하실 때는 이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상담과 충분한 정보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